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시적인 문제 하나 하고 민주적인 문제 하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난 2년 이 정부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정치연대, 국회에서 결론은 촛불이 꺼져가는 관리정부다. 촛불정부에서 관리정부로 이행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제도개혁이 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민주평화당이 줄곧 주장했던 그런 문제의식과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응원해왔던 지식인 사회가 이반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래당을 쳐다볼 일이 아니라 도대체 정부 여당이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 개혁 의지는 실종되고 정책 역량은 부족하고 인재 역량은 협소하고 이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촛불 정부가 아닌 관리 정부다. 따라서 촛불 시민이 쥐어준 권력의 담당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초심을 되새겨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세수는 더 거치고 종합 재정 수지는 흑자고 앞뒤가 안 맞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헐다리와 두뇌가 따로 노는 이런 현상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선거제도 개혁이 또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물 건너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득권 발상도 많고, 공수처 개혁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국민들이 날카롭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미시적인 문제 하나는 지난 주말에 KBS 특정교실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뤘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라돈 공포입니다. 라돈 공포. 라돈 매트릭스 발생 당시 라돈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브라질에서 들여온 화강석 석재를 전주, 인천, 용인, 부산 등 각지로 흩어져 나가서 지금 신축 아파트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10배, 2100크렐, 1500베크렐, 200베크렐이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검출돼서 주민들은 비닐로 쌓아놓고 코를 싸주면서 이렇게 전전긍긍 살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 느긋하고 한가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라돈방지 입법을 제출했는데 국회에 참자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사용 시에 석재 등에서 라돈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석재는 건축자재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른 제 정당의 관심과 또 입장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국민경청 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서는 라돈 문제와 관련해서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라돈 아파트 주민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수요일 날 국민경청 최고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고 정병환 대표께서는 5당 원내대표 회동이 국회의장실에서 있어서 오후에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김홍일 의원 빈소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언을 네, 다음 정병환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2달 가까이 누리는 버티다 안한인이보다 못한 징계로 5.18 망언 김재태, 김순례 두 분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데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관련 망언 제거를 진심으로 막고자 한다면 망언 3인방 의원들과 정치적 인연을 끊는 출당 조처를 취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무시한 의원들에 대한 부연의 제명에도 적극 나서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식구 감싸는 손바닥만이 징계를 해놓고 황교안 대표가 5.18 39년 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5.18 영령들을 대하고 싶다면 5.18 왜곡 처벌법의 통과와 진상규명위원회의 즉각 출범에 대한 분명한 의지부터 밝히고 나서 방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상원국회 시작돼 보름 지났는데 아직 국회 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비롯해 탄력 근로자 단위기간 확대 등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장 선거제도 개편도 조속히 내놓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광화문에서 장외 투쟁을 벌였습니다. 제1야당이 그를 버리고 거리로 나선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대로 책임을 따져 묻되 민생 현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국회를 포기하는 정당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번 주도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긴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거대 양당의 오기적 정쟁 몰입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유성엽 질문 받으겠습니다. 옮겨봐요. 안 옮겨서 어떻게? 예, 큰 멍에를 지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신 고 김홍일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이는 정치는 실종되고 법대로 가겠다라는, 법 절차대로만 가겠다라는 대단히 참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인지, 그 무모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타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정치를 무시하고 실종시키면서 무리를 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대우각성해야 된다. 이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당초 2.6%였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2019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7월에는 2.8%를 거쳐서 작년 10월에는 2.7%로 각각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들어서는 올 1월에는 2.6%, 그리고 지난주에는 2.5%로 발표를 했습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0.4%포인트 성장률을 낮추고 회수로는 4번이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은의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제 관행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재부 역시 1년에 2차례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성장률 전망을 적중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심어주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그리 박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2.6%, 2.7%와 한은의 2.5%는 외국의 투자기관과 민간연구소와 비교해보면 너무 낙관적입니다. 주요 경제연구소가 일제히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IMF와 OECD가 2.6%로, 아시아개발은행이 2.5%로, S&P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각각 2.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LG경제연구원은 2.3%까지 하향 전망하고도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무려 2.1%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경제전망을 변경하고 외국기관이나 민간연구소와 격차가 발생하다 보니 그 전망치에 신뢰가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옴에도 소규의 경직기로 오로니 바이오이만 추구하고 있으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잡기 위해 추경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추경 효과는 약 0.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 경제의 불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한 가지 오늘 조간 신문을 보니까 교피라 교육부 관료들이 그 대학에 내려가서 총장을 맡고 부총장을 맡고 보직 교수를 맡는 그런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파헤쳐서 지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계에 오랫동안 만연된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입니다. 이걸 타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교피아가 나가 있는 대학에 대해 설사 객관적인 평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대표 발의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잘못된 교육부는 폐지하는 것이 교육개혁, 교육혁명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대학에 넘겨서 대학의 자유를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 시도교육청에 넘겨서 교육 분권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 현장의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을 중지시킬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부를 폐지해서 같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나가는 근본적인 교육혁명을 촉구합니다. 예, 서진이 그리고 네, 청년위원장 서진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는 해에 우리는 가슴 아픈 비보를 접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로만 듣고 지면을 통해 알고 있는 군부 독재의 상상 못할 고문으로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후유증, 거기에 고 김홍일 의원님은 고문당한 상징 인물로 제게 기억됐습니다.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당시 휠체어에 의지한 그 표정과 모습이 저에게는 고문의 만행과 흔적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암울하고 참담했던 시대에 맞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생명까지 바친 분들 덕택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민주주의라는 포근한 우산을 쓰고 자란 세대로서 선대에 보답하고 후대에게 더 나은 합의제 민주주의 법제화 제정과 평화로운 한반도와 역동적 복지 국가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사명을 갖습니다. 여기에 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표상으로 삼는 노력을 우리 민주평화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8월 18일 서거 10주년은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하는 한편 민주화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민주화 인사들이 민주평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그 당명도 민주평화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동거 동락해오셨던 건노갑, 정대철 상임 고모님을 비롯한 여러 고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민주평화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김대중 정신과 철학을 이어가는 적통 정당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월 전 지난해 11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가칭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0주년 TF위원회 발족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6년 전 하이도 김대중 발자취 가이드 최경환 최고위원님이 안내로 갔던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는 큰바위 얼굴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고 김홍일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서진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하이도를 좀 다녀왔는데 10주년입니다. 우리 당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천사대교라는 게 개통됐습니다. 목포에서 하이도에 들어가는 2시간 반, 3시간까지 걸리는데 천사대교가 개통돼서 하는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요. 그래서 8월 18일이 서거 행사지만 정치권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시민단체들이 전국에서 이번 8월달에 항상 들어가는데 600명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너무 폭염 때문에 행사 진행이 힘들어서 6월 1일, 2일, 양일간 하이도에서 콘서트도 하고 하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도 그것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고 공식회의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